하나 되는 세상 원 월드 TV 특별 시사대담.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환호하는 조동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먼 길로 와주셔서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저희 영상의 제목은 총선 블랙홀에 빠진 한국 경제 이런 맞습니다. 주제로 대담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 교수님 칼럼과 책이나 이런 데서 저도 많이 봤는데 옛날 그 클린턴 대통령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아버지 부시에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도전했을 때 그 아버지 부시는 경제학과 출신이고 본인은 사실 법 전공을 하신 변호사였는데 그 경제학을 전공한 상대 후보에게 It's economy, stupid. 참 지금 생각해도 이 바보야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도전해서 그 말이 히트를 쳐서 국민적 그 표심을 쌓아가지고 대통령이 당당히 됐어요.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경제가 총선 블랙홀에 빠졌다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서두에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정치 시즌이잖아요. 예. 모든 눈과 귀, 모든 곳이 정치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뭐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고 그다음에 일상의 경제뿐만 아니라 긴 어떤 시성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갖다 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갖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stupid is economy는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어떤 촌철살인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표심하는데 그 표심은 좀 지나갑니다. 거품이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경쟁력은 이거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그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정치 공학적인 사고만 이렇게 좀 들어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시선을 돌리자. 이 바보들이요. 그렇죠. 바보들이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주 시적절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제로 잡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학 전공 교수니까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10년 랠리의 재미를 아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다우존스가 30 그리고 S&P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최고점이었던 89년 그 지수를 넘어서 39,000대에 진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관련 상황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만 소외되고 있죠. 원래 그 랠리는 뭐냐면 이제 신년 랠리가 대표적인데 신년 되면 누구든지 좀 구상이 있잖아요, 그죠? 포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좋아요. 그래갖고 되게 추세적으로 연출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사실 랠리에 같이 탑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다우존스 30, 그다음 S&P 500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금 코스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재미를 톡톡히 보셨지 투자자들은. 우리는 이제 맨날 코스피를 쳐다보는데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눌러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뭔가 좀 안 보이는 유리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증시가 화랑을 띈 건 뭐냐면은 이제 요새 AI 붐 아닙니까? 거기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신생 기업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서 시총 3위예요. 시총 3위. 그런데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스티브 잡스 애플. 근데 세 번째 지금 이제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의 시총이 우리나라 GDP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애플을 갖다가 불과 3천억 달러 정도 차이로 두고 지금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의 어떤 증시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연결된 데가 많을수록 예. 랠리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SK가 약간 좀 납품하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그 어떤 붐에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뭐냐? 네. 거기에 뭐 하나 둘 셋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발화되고 지금 자라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어요. 네. 뭐 맨날 재벌 하고 말이죠. 도대체 네. 이재용이 뭐 경영을 하는 게 다 뭡니까? 의사결정 하는데 예. 법원에 불려다니고 예. 뭐 그러다 보니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강조하는 게 이렇게 총선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함몰되고 눈과 귀를 다 뺏길 때 네. 중요한 게 뭐냐? 경제다. 그래서 네. it's economic stupid. 예.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라는 얘기를 갖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 네네. 그다음 또 하나 네. 또 좀 뭐가 좀 문제냐면은 우리가 사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좀 뭔가 좀 활로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경고인데 어떤 기성세대로서 뭔가 좀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름길. 그 지름길이라고 제가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얘기를 거칠게 하면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걸 노리는 게 됩니까 도대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빚에 빠진 것도 다 그런지 일확천금을 누리는 건데 네. 집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럼 맨날 뭐 주식은 뭐 언제 올라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코인에 좀 빠지는데 요새 다시 코인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 거래량이 있잖아요. 한 11조 정도가 거래가 돼 하루에. 그렇군요. 11조. 예. 그것보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의 지금 거래 규모가 더 커요. 네. 이거는 뭔가 좀 비정상이에요. 사실 왜 그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는데 왜 이런 그야말로 좀 그 코인에 빠질까? 이거 보면은 조금 그 좀 젊은 우리 세대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합리적인 그런 시상을 갖고 네. 경제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초조한 나머지 네. 짧은 어떤 시간에 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게 진짜 그 위험한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안 되니까 코스닥에 네. 빠지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코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요. 네. 예, 지금 네.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엔비디아 그 네네. 인공지능 주식인 엔비디아가 그 이렇게 호황을 네네. 견인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네네. 그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할 때, 네네. 야 네네. 정말 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렇게 얘기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이거 정말 이 말도 네네. 우리 그래, is economy stupid 그 말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은 정말 중요한 그렇게 네. 저 혁명주가 엔비디아라는 거. 네, 근데 아주 참 뭐 우리가 사실 좀 편하게 하는 게 이거 예. 톡쇼죠, 톡쇼, 예. 톡쇼로 하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참 그 좋은 얘기 하셨는데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보면은 예.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실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2007년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이게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보면 스티브 잡스가 인간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사실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커다란 게 아니고 손바닥에 있는 요거를 들고 다니는데 예. 이걸 누가 만들었냐? 스티브 잡스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걸 재구성한 거예요. 예. 그 전에 전화했었어요. 예. 그 전 컴퓨터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예.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예. 근데 스탠포드 저도 우연히 지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예. 그걸 봤어요. 예.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foolish. 그러니까 hungry, foolish예요. 그러니까 예. 보면 그거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늘 뭐라 좀 갈급해자. 그렇습니다. 목말라라. Stay hungry. 예. Stay thirsty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stay foolish. 일확천금 누리지 말고 우직하게. 그야말로 예. 우직하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직하고 지치지 말고 그다음에 예. 목말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stay foolish, stay hungry만 얘기했으면은 예. 빚이 안 나는데 거기 네. 플러스 1 그게 촌철살이네요. 촌철살이에요. 어떤 그리고 거죠? 활용정점이에요. 네. 눈을 하나 딱 찍었더니 용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think different예요. think different. 만약에 think different라는 게 없었으면은 예. stay foolish, stay hungry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근면 성실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stay foolish, stay hungry. 근면 성실하자. 네.
그 대신 달리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라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Think different. 그래서 예. 스티브 잡스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Think different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라. 예. 하지만 예. 좀 뜻밖의 어떤 이런 건 어떨까라는 어떤 번뜩이는 생각을 늘 젊었을 때보다 갖자라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총선에 매몰된 그 우리나라 경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네, 말씀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총선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일신하는 그래서 전 국민의 의사 결정으로 뭔가 네, 네. 국가적 기반을 네, 네. 기반을 이렇게 다시 둬야 할 지향할 이념과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인데 네, 네, 네. 사실은 그게 우리 지금 정치권의 그 호탁한 그리고 네, 네. 우매한 정치 후보자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신데 네, 정치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느닷없이 돌출된 거기에 의대 정원 2,000명 네, 논란. 거기 잠깐 좋은 서두를 꺼내셔갖고 얘기가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네,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은 좀 정치권이 말이죠. 네. 뭐 우리가 4년마다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네. 총선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 대청소. 네. 국가를 갖다가 네. 기준으로 볼 때 4년 만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뭐를 버리고 뭐를 킵할까. 예. 이거를 선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치 행사인 뭐예요? 총선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 국민이 들어가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은 한국의 집단 지성의 의사 결정이에요. 예. 그죠? 예. 만약에 그 정치가 합리의 원칙과 이승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네. 어디를 향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둘 걸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은 좋은데 예. 그게 아니고 이건 도대체 듣보잡에 나오질 않나? 예. 아니면 그 능구렁이 말이죠. 예. 그거 나오지 않아. 그러니 대청소하면 뭐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청소하면 더 어질러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 원래 어떤 나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이게 뭐 정치 발전하고 이렇게 먼 쪽으로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4년 전, 그러니까 그렇죠. 20대 총선 때 자기가 뭐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시차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 4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4년 전에 자신의 행태인 비례 정당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짓을 하잖아 지금 말이죠. 위성정당 대신에 비례 위성정당. 뭐 말만 바꿔서 그렇죠. 말만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를 통해서 뭔가 쓸어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게 지금 현재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우리가 어떤 분을 갖다가 뭐 얘기를 뭐 좀 정확히 하자고요.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위성 정당의 어떤 이제 연합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민주당은 그래갖고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이제 좌파를 다 이렇게 좀 묶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박석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서곡이 얘기했고 그다음 그 전에 뭐죠? FTL 얘기했고 또 최근에 뭐죠? 사들 얘기했고 후쿠시마 얘기 그런 사람들 갖다 비례대표로 모아서 국회 진출시키겠다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를 미안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그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잔재를 지금 우리 FTA를 갖다 지금 우리 성취한 것 그게 좀 잘못된 겁니까? FTA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참 FTA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맨날 예전에 얘기하던 어떤 그런 뭐 소고기 그런 얘기에 그런 분들을 다시 모셔서 국회에 진입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좌파의 그런 이제 일종의 비수의 비수 그런 걸 보면서 정치 발전이 점점 선거를 통해서 후퇴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데 총선에 가려진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그렇죠. 요 부분이 바로 그 분인데 그 갤럽이 발표한 2024년 새해 전망 여기에도 그 내용은 경제 전망과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16% 나빠질 것, 이게 특히 저 자영업자에 관련된 건데 네네네. 자영업자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참 그 좋은 점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경기는 사실 꼭 일상에서 우리 경제 활동도 경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침 일어나셔 갖고는 어떻게 보낼까? 대강대강 보낸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누구든지 뭐 일어나서 오늘을 알차게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다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사기가. 경제 사기가.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경제를 보는 인식을 갖다 여쭙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디테일 얘기하면 지난 2월 7일에요. 불과 뭐 한 달여 전이죠. 그래서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게 있는데 2024년도 세계 전망 다국가 조사예요. 다국가 조사. 그래서 다국가 여러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만 좁혀서 보더라도 좀 얘기한 대로 2024년도에 전망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낙관론은 16%고 비관론은 4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미만이 올해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비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나빠질 거라 그렇게 비관하면서 무슨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다 뭐냐? 전부 다 사실 총선에 가려진 그런 경제 어두운 그림자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계층이 다분 계층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경제를 어둡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업자 또는 노인들보다도 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는 사실은 1인 기업이 1인 기업. 그렇습니다. 중소상인 하지만 1인 기업을 우리가 한번 좀 이걸 한번 제대로 정식화해 보자고요. 그러면 1인 기업 그런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 풀이 죽어 있고 사이가 꺾어져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최근에 보면은 뭐 대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서 그 피해가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예요. 좀 요새 보면 밤 8시 넘어서 식당 가서 주문하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사실 일을 했어요. 근데 보면 그 최저임금 무서워서 일을 못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그만큼 쭈그러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보면은 현상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뭐 전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꼭 집어서 여론조사를 갖다 하듯이 경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에 2명 이하가 경기에 대한 어떤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사실 뭐 노인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보다 경기에 대해서 뭐 비관적 전망을 갖는다. 누가 한참 일하실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 같이 함몰하고 있다. 그 정치인들의 가부장적 행태라고 그럴까요? 국가에 대해서 뭐 빼먹을 게 많다는 그런 그릇된 인식에서 야기되는 현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세수 펑크, 그다음에 최악의 21대 국회는 올해 상임위 절반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했어요. 자, 이분들 그러고도 세비를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금 디테일을 좀 이건 사실 국회를 공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근거를 갖고 숫자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이죠. 그렇죠? 2월에 이제 끝났어요. 2월 말에 임시국회 끝났는데 지금 이제 4월에 이제 총선이니까 3월에 임시국회 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이 있고 나서 5월 29일 날에 뭐예요?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1대 국회 2월 임시국회가 뭐냐면은 마지막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놀았어요. 놀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가. 그러니까 모든 걸 상임위를 쪼개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14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상임위가 개점 휴업을 했어요. 그 왜 그럴까? 전부 다 마음이 어디가 있죠? 마음이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
21대 국회 마지막 좀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이 2월 임시국회를 갖다 개정 휴업을 했다. 네. 그래서 근거로 뭐냐면 14개 상임위 중에서 반에 해당되는 7개 상임위가 심사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되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느냐, 우리 헌법 정치는 맞느냐, 그다음 여러 가지 규칙에 맞느냐,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서 그 상임위가 활동을 하는데 법안 심사 소위를 안 했다는 거는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14개 중에서 7개나. 그게 참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처음에 돌아가는 건데 총선에 함몰된 그런 이제 정치, 그 다음에 경제까지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마지막 국회를 이제 사실을 그렇게 참 그 한각에 보냈는데 그러면 처리 안 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드리면은 기가 막혀요. 보면. 게을러서 국정이 뒤로 미뤄져서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뽑을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방패장을 우리가 설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방가성 기능 관리에 특별법.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성 타당 조사를 비틀어서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이걸 탈원전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는 100년 대기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다시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이 되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로 해야 되겠어요? 방패장을 갖다 이걸 설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패장 설립하는 것도 이게 하나 둘 셋 시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 만드는 것조차 논의를 안 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방패장 꾸준히 쌓아 올라가면은 뭐죠? 이게 거기다 이제 뭐 폐기물을 쌓는데 이 원자력 관련 폐기물에 꽉 차면은 이걸 더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캐파를 늘려갖고 방패장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심의조차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일상에서 보면 주변에 되게 소상공인 많고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뭐가 적용되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돼요. 종사자 50인 이하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이렇게 처벌한다. 사실은 중대재해를 막는 게 목적이지 그걸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밀고 가는데 문제는 50인 이하는 얼마나 영세합니까? 거기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형사사고가 되는 그런 범위를 넓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명사고가 나면은 구속수술 원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사고라는 게 보면 일부러 나고 싶어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또는 50인 이하쯤 되면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그 전에 50인 이하까지는 유예를 할 거다라고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소상공인 간에. 근데 그것이 털컥 적용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뭐냐면 뭔가 유예를 하거나 또 보완을 하는 입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보면요. 안 했다. 그럼 도대체 국회는 뭐냐 그런 얘기에 보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들의 파업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원격 진료도 좀 논의를 할 수 있었어요. 원격 진료는 뭐냐면 있는 의사 또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 수를 안 늘리더라도 환자가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논의를 안 했어요. 그럼 왜 논의를 안 했냐?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기 어떤 기득권 그러니까 밥그릇이에요. 사실 그거는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논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라 그거예요. 원격 치료하지 말고 우리들은 사실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병원에 왜 갑니까? 원격 진료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우리가 왜 저거죠? 안 만나고 전화하죠? 왔다 갔다 만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전화하면 마찬가지예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뭐 공매도를 우리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공매도. 그것도 자본시장 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공매도를 허용을 하는데 그게 불법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금지시켰는데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도 논의를 안 했어요.
우리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해될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를 위해서 네. 공천을 받아서 가서 뭘 할까 이러니까 제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워낙 청산유수처럼 달변이시고 논리 정연하셔서 이해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옆자리에서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그것도 공전하는 거 이거 진짜 문제다.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고도 세비 받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노동, 무노동, 무임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채찍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뭐 당선되는 순간 4년 동안 진짜 그야말로 뭐 구름에서 붕붕 떠다니냐 그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공존이 되면은 임금 받지 마셔야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네. 스웨덴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한 네. 명에 한 명. 보좌관님 그래요. 어제 그 네. 박일환 교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몇 명인지 아세요? 저는 그 보좌관이 없는 걸로 질문했더니 보좌관 한 명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9명. 9명 그래요. 9명이야. 네. 그런데 거기는 스웨덴은 한 명이에요. 근데 보면은 보좌관이 지금 9명씩 있는데 그 보좌관이 되게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자료 수집을 하고 어떤 입법 자료를 만들고 옛날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보좌관을 늘려줬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게 국회 입법 활동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요. 예산 정책처를 들어보셨죠? 국회 입법 조사처를 들어보셨죠? 이게 조사 관련해서 완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다 문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버헤드가 다 이렇게 정책처로 다 간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국회의원실에서 입법 활동에 관계된 모든 조사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 수를 줄일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전부 다 국회의원 선거만 하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지역구 관리하고 아니 지역구 관리하라고 그러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고개 끄덕이고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우리 정치 형태, 정치 생산성이 낙제점이다. 그런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민생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 이런 거는 그냥 다 계류되고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 3월까지 국회 열린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되면은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법에 쟁점되는 타협안을 찾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는 열렸지만은 개점 휴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배임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국회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뭐 가서 노동을 하고 무슨 그게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때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합리, 그다음 순리. 이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걸 갖다가 이거를 인프라를 갖다가 잘 토대를 갖다 마련해서 이거를 입법화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치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정치인들 되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거 1순위. 우리나라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란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건희 선대회장 돌아가신 분이 한 30년 전에 한 거예요. 박일환 교수는 어제 정치가 오류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이제 그 오류는 이제 1, 2, 3, 4, 5 오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다는 오류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기업은 2류,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인 4류인데 지금도 고착화될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정치를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 보면요. 특권 내려놓는다? 뭐 말만 하잖아요. 언제 하죠? 꼭 선거 앞에 두고 해요.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내가 선별적으로 또 그걸 기억을 못해. 선택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또 계시죠.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뉴질랜드를 갔다 9박 10일 가면서도 그분을 모른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기억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맨날 그 선거 앞에 두고 보면은 뭐 특권 내려놓겠다. 그다음 당선되고 나서 우리 언제 그랬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정치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국회 특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요? 미리 사전에 특권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여부를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해요. 공식 기구에다가. 그래서 그 선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여태까지는 내가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속력이 있는 정치 약속을 하고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자기 약속한 거를 그걸 갖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낙선의 사유가 되는 그런 명징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 여러 가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몇 가지냐면 186가지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은 다 뭐 지하철 거저 타요. 그건 좋아. 저도 거저 타는데 뭐냐면은 비행기 거저 타요. KTX 거저 타요. 그거 왜 타는 거죠? 세비들 받으면서 186가지의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우리 PD께서 목에 이렇게 손을 갖다 그래도 제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입법은 법안 심사 소위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해당 상임위엄과 중단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비를 받아야 될 명분과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여러분 정치 잘하겠다고 또 펴달라고 또 총선에 나서서 하시는 그 참 악성 정치꾼들 각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참 많은 그 호응과 환호 속에서 우리 조동문 교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신나게 흘러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르기가 안타깝긴 하지만은 시간상 한두 개만 더 결론으로 여쭤보고 맺도록 우리 교수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가 이제 지금 Is the economy stupid도 얘기했고, stay hungry, stay foolish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 대선 4년 전에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던 모 당대표가 이제 빅텐트를 치겠다고 또 빅텐트는 그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참 정치의 자기 모순, 이런 분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그런 정치가 우리 총선이 우리 경제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부분을 결론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뭡니까? 대청소. 버릴 거하고 킵할 거를 이거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버릴 거를 킵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키워야 될 걸 키우지 못하고. 정치 신인이 큽니까? 이래갖고 5선, 4선 되면서 정치 신인이 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은 못 키우고 버려야 될 구태는 그걸 킵해서 이걸 갖다가 비례정당 통해갖고 그야말로 FTA를 반대하고요. 사드를 반대하고요. 광우병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을 갖다 모아서 다시 국회로 진출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정치인의 생산성하고 뭐야? 우리가 비례하는 겁니까? 반비례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모든 어떤 세상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적 없는 겁니다. 거적 없는. 선택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선택을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 누적된다는 거예요.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일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니까 집단지성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하는 어떤 선거 행태가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필요 없는 사람을 갖다 버리는 그런 투표가 있어야만 정치 발전이 있고 그 정치 발전이란 테두리 속에서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동근 교수님의 아주 의미 있는 시사 특별 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 되는 세상 오늘도 TV가 세 번째 순서로 모신 조동근 교수님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선거를 치를수록 경제 왜곡이 커지고 그런 경제 왜곡을 시켜서 철학과 원칙 부재의 선거가 가져오는 비극이 바로 우리 그 주가 지수가 블랙홀에 빨려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틀린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 조동근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대담, 오늘 이 특별 시사 토론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동근 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